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준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검수완복에 나섰는데요. 윤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범 1년간 이명박 정부는 609건, 박근혜 정부 653건, 문재인 정부 660건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무려 809건입니다. 국회와 타협하고 협치를 통해 법 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손쉬운 행정입법에 의존해 3권 분립을 위협한다며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또 법 조항의 취지와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시행령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과 사회 변화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대통령령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국가적 재난이나 불가피한 경제 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길고 엄격한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손대고 있는 굵직한 시행령들은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수완 박법이 무력화됐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또 한 번 검수완복에 나섰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수신료와 관련해 논란이 많긴 했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발성 온라인 토론이나 투표로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집회, 시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민노총이 1박 2일간 시위를 벌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만큼 그 논의가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번 집시법 개정 권고는 민노총의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전 역대 정부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윤 정부식 시행령 통치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협치의 부재인데요. 일부 정치권에서 야당을 협의를 위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이 지난 여태까지 야당 지도부와 단 한 차례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는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정부가 지금껏 시행령 정치를 해온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인데요. 협치 부재로 입법을 내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령 정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어도 총선까지 협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국민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치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